세종시에 국회가 들어서는 걸로 법적 조치가 됐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수도라고 생각할 때 수도의 개념이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과 그리고 국가 원수가 소재하는 곳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으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로서의 지위에 성큼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은 숙제가 있죠. 저로서 해야 할 국회 규칙을 통과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는 것입니다만, 저는 다음 숙제가 대통령실에 와 있고, 오늘 국회 소위 통과에 관해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자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라는 게 뭐 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자리를 제가 오전에 갖게 된 것은 우선 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자축하고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가 자꾸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남았는데요. 문안을 통과될 거는 이제는 대통령실입니다. 이제 저의 관심은 국회 규칙, 국회의사당, 우리가 이제 설계비가 147억이 서 있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350억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여하이 잘 집행하느냐 문제이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사항은 일단 한식 놓고자, 물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전함에 따라서 그분들 직원들의 숙소 문제, 교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또 도시기관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갈 일이지만, 문제는 대통령실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엠버스는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급행버스라고 하는 엠버스는 수도권 이외에서 운영된 예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도시 간의 광역교통망인데, 제가 선거 전에 우리 세종시가 청주와 대전과 그리고 세종의 도시 간 광역급행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엠버스 도입을 제가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되거나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최초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엠버스 도입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해서 엠버스 도입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시민들께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행 시기를 놓고 가능한 조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와서 그동안 입찰 공고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또 선정이 됐어요. 대전에 있는 한교통 버스 회사인데 선정이 됐고, 그 선정 절차조차도 5대1의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광위와 그리고 우리 세종시와 대전시가 같이 현재도 전혀 뭐 이견이 있다든가 견해차가 있다든가 하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오해하시고 쓰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대전, 세종, 대광이 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원칙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선정된 그 모 교통 운수가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운행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운영에 관한 수익 문제에 있어서 좀 시간을 더 달라. 거기에 대한 조율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그들한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들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단계고요. 뭐 그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새로운 방법을 좀 찾고자 합니다만, 엠버스 자체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고, 9월에 우리가 예정대로 서둘러서 했습니다만 9월에 운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자체에 경영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율하는 시간을 갖고 좀
좀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시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또 소상히 제가 밝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무슨 자치단체 간에 또는 국가 기관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도시건설법에 이제 중앙부처가 여기 와줘야 되는데 대통령실도 오도록 근거법이 마련이 됐죠. 그 근거법 마련한 분도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발의해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 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제2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오는 건 문제가 없고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을 올해 확보하고 설계비라든가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급선무는 국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선 설계나 대통령실 그 설치에 관한 용역비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올해 예산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 부분에 우선은 그 용역비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터 하는 건데 그거 다 어차피 재정 예산에 들어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고 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국회 찍고 다음은 대통령실 그 다음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저는 그렇게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기동부시장 후임은 지금 그 행안부와 좀 협의 중에 있는데 뭐 누구라고 좀 떠올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법상 그 단체장과 시장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내부가 인사가 많이 승진도 되고 기구도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인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켜보면서 장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햇물이교 부근에 그 교량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대전과 연결되는 그 교량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뭐 수없이 많이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이번에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햇물이교를 교량을 설치하는 일단 설계비 1억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는데 그래도 뭐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 또 예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세종시의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주나 대전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민원사항이었어요. 그것도 설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햇물이교, 그 금강 다리와 교량과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더 종합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관계는 저는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구상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적으로 수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어체로 쓰고 있는 말이지 법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가의 대표기관과 그리고 국가 원수가 소재하는 도시를 수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지금 그 세종의사당도 국회 분원이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의사당이라고 명칭은 하지만 법적 지위는 분명히 국회법상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게 국회 본원이고 세종시에는 분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 용산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두는 것은 용산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주장에 저는 조금씩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것은 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민 나아가서 우리 충청권 550만 충청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계속 주장해 나가고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는 국가를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가 외교적 문제라든가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더더구나 우리 위생 문제 같은 것에 자치단체가 못 믿어서 중앙 정부가 다른 정책을 낸다든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도 않거니와 효과적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만큼만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조치에 따라서 믿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한다면 그 적절한 요구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중앙하고 자치단체하고 각자 보조를 달리하면 이게 옳겠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또는 정책을 저는 신뢰를 하고 또 중앙부처와 보조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안 1, 2안을 뭐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입찰에서 낙찰된 운수사가 지금 자체의 노력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입찰 조건대로 그대로 운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 수익성의 문제, 아무래도 영리회사는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자기들 판단에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겠는가, 또 수익이 안 났을 적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보전을 해주거나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를 고민하는 지금 기간으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조건에 어떤 보전을 해준다든가 하는 건 처음부터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운수회사라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전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별도의 문제인데, 그런 그 다음 문제에서 생각할 문제고, 우선 운행 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일단 입찰이 됐으면 3개월 내에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재입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차질이 그 운행 시기에 있어서는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것은 어쨌든 대전이나 세종이나 대광에서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그리고 방침대로 원칙을 지켜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